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 열린 광주 김규모입니다.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양성평등을 실현하자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특히 정치와 공적인 영역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사포커스 열린 광주에서는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방안을 찾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여성과 참여 대표 박혜자 호남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을 여성과 참여 대표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먼저 여성과 참여는 어떤 단체인지 좀 궁금합니다.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먼저 그 제목에서 느끼셨겠지만 여성과 참여는 여성의 사회 참여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뭐 여성의 또 그 사회 참여라고 그래서 꼭 여성이만 한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성의 사회 참여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남성도 사실 가능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성의 그 사회 참여의 그 이면에 또 가정에서 계신 분들의 굉장한 그 소외감 내지 박탈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과 참여에서는 이와 같이 전문직 여성 또 가정에 계신 가정주부 또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남성들이 그들의 어떤 그 아픔 또 그들의 어떤 기쁨도 함께 나누고 소통하는 그러한 그 담론의 장입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취지에서 이런 포럼을 만드셨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좀 발족한 계기와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2008년 1월에 그 전남도청에서 다시 학교로 그 복귀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뭘 맡았느냐면 한국미래사회여성연합이라는 그 단체의 광주 전남 그 회장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그 지역 인재 양성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열심히 그 해왔지만 또 이것만으로는 충족되지 않는 어떤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그거는 너무 지나치게 봉사활동 또 뭐 어려운 것을 살펴보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그런 그 봉사활동에 또 그치는 것도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외연을 좀 확대시켜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아젠다를 좀 내보자. 그리고 또 이러한 것을 우리 스스로 일상생활에서부터 좀 구현해보자. 그런 목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성과 참여를 올 초에 발족을 하게 됐습니다. 네,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여성의 다양한 활동이 사실 좀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여성과 참여는 지금까지 여성단체와 활동과 좀 다르게 이렇게 좀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좀 다릅니다. 네. 그동안 사실 그 여성 단체가 많은 그 성과를 거두었던 것도 그 사실입니다. 뭐 중산층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뭐 과거 우리가 호주제 그 통과에까지 정말 적극적으로 활동을 그 해왔었지요. 그리고 또 17대 총선을 앞두고는 지역 그 뭐 여성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여성 네트워크를 정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또 지지하는 그러한 그 운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 여성 단체가 최근에는 호주제 통과 이후에 사실 어떤 그 정체성이라든가 목적을 상당 부분 그 상실해 가고 있는 그러한 그 현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는 여성 참여 기반이 마련된 그 어떤 기반은 마련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일상 생활 속에서 우리가 작은 데서부터 하나씩 실제로 그 양성 평등을 구현해 나가고 이걸 그 실천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여성의 사회 참여와 관련한 새로운 이런 의제들이 지금 필요하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지금 시기에 왜 이런 여성의 사회 참여가 좀 중요한 관심사가 되는 걸까요? 네. 뭐 사회자분들이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여성의 사회 참여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성의 사회 참여에 대해서는 목소리도 있었고 또 실제로 괄목할 만한 여성들의 참여도 활발하게 전개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 사회 참여 이면에 사실 그러한 여성 사회 참여를 뒷받침해주는 어떤 지원 체계는 상당히 그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그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었더니 50대, 60대가 되면 제 나이가 되면 또 뭘 하냐면 딸 시집 보내놓고 딸들이 이 뭐 그 사회 진출해서 전문직 여성으로 일하기 때문에 그 아이 키워주느라고 또 애를 씁니다. 또 조금 더 앞에 당겨서 보면 50대 초반에서는 뭐 요즘 그 남편들이 이 뭐 조기퇴직을
하게 됐다. 또 그동안 가정에만 있었더니 나도 뭔가를 해보고 싶다. 그런 이제 욕구, 또 청년 실업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50대 초반의 여성들이 오히려 사회참여 현장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 사회참여 내가 원했던 거지만 이것이 굉장히 내가 이것밖에 대접을 못 받느냐라고 하는 상당 부분 비정규직의 어떤 그 아픔이라든가 저임금도 사실 문제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또 사회참여가 사실은 우리가 솔직히 돌이켜 보면은 가정의 해체에도 상당 부분 사실 그 연관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 해체라든가 또 저출산 고령화. 그래서 요즘 사회참여는 여성들 모습을 그려보신다면 사회자분께서는 어떻게 그리십니까? 되게 30, 40대 뭐 사회적으로는 인정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상당 부분 결혼도 하지 않고 당당하지만 또 어딘가 좀 쓸쓸한 듯한 그러한 모습도 사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참여는 하고 있지만 뭔가 또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점 있고 또 가정에 또 그대로 계신 분께서는 다들 뭐 사회 참여하는데 나만 뭐 낙후된 거 아닌가, 나만 뒤떨어진 거 아닌가 하는 소외감도 또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 참여의 그 이면에 있던 우리가 사실 드러내놓고 있지 않았던 그러한 그 그늘도 이제는 우리가 좀 살펴보고 또 그에 대해서도 머리를 우리가 맞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지역의 여성 참여는 좀 어떻습니까? 타 지역에 비해서. 네, 우리 지역 그 여성 참여도 별반 그 전국적인 추세와 다를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그 광주시에서도 뭐 여성국장이 등장을 했고요. 또 각 그 구청 단위에 가서 보게 되면은 여성 과장들은 다 한 분씩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가 도청에 근무할 때 8명의 국장 중에 유일한 여성이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성은 유일한 아마 그 관리직 진출 뭐 이러한 것으로 호칭이 되고 있죠. 또 그러나 뭐 최근에 위원회에서도 여성들 비율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양적으로는 많이 증가를 했는데 질적으로 좀 많이 증가하기를 좀 기대를 해 보는데 아무래도 이제 정치 행정 영역에서의 여성 참여가 좀 상당히 좀 저조한데 그 원인은 어디에서 좀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참 여성의 이제 유리 천장을 우리가 얘기를 했거든요. 과거에는 고위직으로 올라가는 거. 그런데 여전히 유리 벽으로 정말 진입이 어려운 분야. 그게 이제 정치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 사회 참여의 가장 큰 벽은 결국 정치 분야인데요. 왜 정치에 우리가 대표성을 높이지 않으면 안 되느냐면 이제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데이비드 이스튼이라는 정치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치가 뭐냐 그랬더니 한마디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배분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의 사회 진출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데도 그 이익의 배분 방식을 결정하는 영역에서는 여성이 배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사실. 그래서 여성들이 그만큼 사회 진출을 해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익의 배분도 균등하게 사실 균형을 맞춰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뭐 당장 국회를 지금 보게 되면 비례대표에 힘입어서 뭐 지금 13%, 14% 과거보다는 성장을 했죠. 그러나 실제로 이것이 비례대표를 제외한 지역구를 보게 되면 뭐 5.7%뭐 이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여성의 권한 척도를 발표를 하는데요. 이 경우도 109개 나라 중에서 우리가 뭐 61위 이런 정도의 정치적인 수준은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는 노력이 우리한테 절실한 과제입니다. 네. 이제 그런 과제, 어떻게 보면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한 이런 방안이나 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네.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간의 여성의 정치 참여가 비례대표제에 힘입었죠. 그러나 여전히 앞으로 비례대표에 우리가 그 지금은 지그재그식이라고 그러죠. 1번, 3번, 5번 네. 이렇게 이제 50%를 비례는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구를 통해서 여성의 진출은 어떻느냐 현황을 보게 되면 실제 그 공직선거법 47조에서는 여성에게 30% 이상을 공천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당에서도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이 30% 공천이라고 하는 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갖가지 이유를 대서 여성의 공천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고요. 또 공천에 그래서 이 그 공직선거법 47조 조항이 저는 30% 이상을 최소한 공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사항으로 좀 강행 규정으로 좀 바뀌어야 되고요. 또 이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그 여성이 정치에 있어서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 우리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있습니다. 뭐 최근에 우리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출판 기념회 열리죠. 네, 네, 네. 뭐 정말 정치의 계절이라는 걸 실감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지역의 여성의 출판 기념회 보셨습니까? 네,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정말 그 정치 참여를 돕자라고 한다면 여성에 대한 유력 지역, 그래서 당선이 유력한 지역, 뭐 민주당 같으면은 호남권이 되겠죠. 네. 또 한나라당 같으면은 영남권이 될 겁니다. 이런 당선 유력 지역의 여성 공천을 네. 의무화하는 이러한 그 노력들이 우리가 필요하고요. 또 여성들의 경우에 사실 자금을 모은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에밀리 여러분들 그 뭐 이야기 들으셨을 거예요. 에밀리 리스트라고 그래서 미국의 그 민주당에서는 여성구 후보자에 대해서만 그 선거 자금을 전적으로 지원하는 그러한 그 조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후보자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선거 자금을 지원하고 적극적인 지원 노력을 하는 이러한 것들이 정당에서 정말 여성 후보자를 정말 키울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가시적인 조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선진적인 이런 사례나 좀 세계적인 추이도 좀 궁금합니다. 세계적으로 여성 참여는 어느 단계까지 좀 와 있습니까? 네, 2000년에 프랑스가 헌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 헌법의 개정 취지는 뭐였느냐 하면 모든 그 선출직에 있어서 소위 우리는 동수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남녀 성별로 공이 동수를 공천하자라고 하는 동수법을 프랑스에서는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선출직에 있어서 남녀의 성비가 균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뭐 프랑스 이전에 많은 분들이 얘기하듯이 스웨덴이나 노르웨이에서는 이미 특정성이 그 60% 이상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뭐 다 그 여성들의 그 참여 비율이 40%, 50%에 달해 있습니다. 또 뭐 우리가 흔히 사회주의 국가다라고 하는 중국의 경우에도 훨씬 우리보다도 더 높은 그 비율을 보이고 있고요. 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북한도 우리보다는 여성의 정치 참여가 좀 더 앞서 있대요. 이러한 것들이 세계적인 그 추세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여성을 이렇게 동수로 해야 되느냐? 뭐 아까 제가 이게 그 균등 배분 뭐 이것 차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직도 우리 정치가 투명해지긴 멀었다라는 얘기를 하지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정치가 아직도 나쁘게 말하면 패거리 정치, 상당 부분 점잖게 표현한다면 할거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스를 중심으로 이렇게 세를 과시하고 모으고 뭐 이러한 것들이 상당 부분 정치에 있어서 끈끈한 연고주의로 이렇게 그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남성들로 구축이 된 이 연고주의를 뚫고 들어가기가 여성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이 연고주의가 가지고 있는 폐는 뭐 다 잘 아실 겁니다. 이 연고주의 때문에 결국 정치에 있어서의 부정부패 또 정치에 있어서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연고주의를 깨려면
결국 성이 다른 여성들을 중간중간에 사실 우리가 배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부패의 고리도 깨어지는 것이고 정치의 어떤 패거리 정치도 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보다 더 합리적인 어떤 그 결정에 기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치 문화를 우리가 후진적인 문화를 바꾸는 데 있어서도 새로운 성, 다른 성을 결국은 정치에 진출시키는 것이 정치 문화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러한 문제점들을 이제 여성과 참여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좀 이렇게 지속적으로 좀 제기를 할 계획이십니까? 네, 이제 먼저 저희가 여러 단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희 여성과 참여에서는 우리 그 여성들 스스로 지역사회를 좀 알자. 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좀 학습하는 분위기. 그래서 스스로 회원들 간에 교류를 하면서 네. 학습 공동체를 지향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학습을 하고 난 뒤에 역량을 갖추고 또 그러면서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서 아젠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한 결과로서 당연히 이건 이렇게 가야 된다. 또 지역사회 아젠다 중에서 그동안에 뭐 중요하지 않는 마이너한 문제로 치부되었던 그 과제들 그래서 뭐 교육 문제, 복지 문제 이러한 것들이 여성적인 이슈다. 여성들이 관심을 갖는 거다. 또 여성 정치인들이 이러한 문제는 보다 더 잘 대변할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들을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그 여성과 참여해서 네. 여성 그 정치인들도 우리가 정말 잘한다. 또 잘할 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관심을 표명해 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네. 기회가 닿으면 우리가 뭐 여성 그 신진 후보에 대해서도 우리가 네. 인큐베이팅하는 그러한 역할도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네. 마음 먹고 있습니다. 네. 네, 교수님께서는 이 전라남도 복지 행정에 이렇게 참여하시면서 좀 직접 현장을 좀 익히셨습니다. 공공 현장에서 느낀 여성의 참여 어떻게 좀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이제 2004년 1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어찌 보면 개방직으로서는 네. 제일 장수라고 해야 되나요? 4년을 복지여성국장을 역임을 한 적이 네. 있습니다. 그때 저도 그동안 사실 강단에서 사실 이론만 공부하다 어찌 보면 실무를 들여다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전라남도 지역 여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먼저 너무나 급속하게 고령 사회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미 상당 부분 초고령 사회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 노인들을 돌보고 지역사회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은 대부분 농촌 지역에서 이제 여성들이 진출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트랙터도 몰고 여성들이 농사도 짓고 실제 힘든 일을 여성들이 다 해냅니다. 또 보면 이장들도 이제 여성 이장들이 굉장히 많이 탄생을 합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이렇게 실제 지역 경제도 떠받치고 있고 지역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근간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접은 사실 제대로 우리가 받고 있지를 못한 것이 아직 현실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뭐 상당 부분 교육받은 엘리트 여성들이 있지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 양극화처럼 엘리트 여성과 또 농촌 여성들 간에 어떨까요? 어떤 갭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서로의 어떤 애로를 짐작하지 못하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과 참여를 통해서 그러한 것도 서로 막혀 있는 것도 서로 트고 서로의 애로도 좀 이해를 해주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노출하고 우리가 그걸 풀어나가는 그러한 장으로서 우리가 기능을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떤 문제든지 좀 정치적인 해결 방안이 좀 중요한 것처럼 여성의 이런 참여 영역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성들이 원하는 의제를 좀 실현하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이런 정치적인 대표성 문제. 네. 우리 사회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아까 이제 제가 국회의원 수로 잠깐 이제 지표로 그 말씀을 드렸고 권한척도 61이다라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우리 경제가 지금 세계적으로 11위 수준 아닙니까? 그에 비한다면 정치는 정말 그 후진성을 아직 그 면치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일 텐데요. 이 정치적인 여성의 그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것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 사회의 문화가 좀 그 바뀌어야 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 여성을 좀 정치인으로 뽑기에는 뭔가 좀 그 어색하다, 믿을 수 없다. 또 여성이 과연 그만한 리더십이 있느냐. 여성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배려하고 그런 역할은 잘하는데 아, 여성이 정말 뭐 카리스마가 없지 않느냐, 리더가 시집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요즘 리더십의 개념 자체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낮은 곳에서 타인을 배려하는 리더십, 또 유연한 리더십 이러한 것들이 더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그 현실이고요. 또 여성에 대한 상당 부분의 우리 사회 문화가 검증되지 않는 신화에 매몰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성은 그 불안하다. 여성은 뭔가 믿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 학문적으로나 뭐 이론적으로 또 현실적으로도 검증되지 않은 주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또 그 연구해야 될 과제를 우리가 찾게 되는데요. 그게 결국 여성의 대표성이 높아지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래서 정말 대표성만 높여달라라고 소리를 치는 것이 아니라 대표성을 높이면 이렇게 우리 사회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가 변합니다. 라고 하는 것도 사실 우리의 그 과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제 변화를 위해서 도입돼야 할 그런 제도나 이제 조건들이 있을 것 같은데 특히 내년 총선에서 여성 정치의 참여를 좀 늘리는 방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내년에 그 여성의 정치 참여를 넓혀줘야 됩니다. 많은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정치의 계절이 오면 여성들 뭐 저기 직간접적으로 여성들 유권자들 표를 좀 나에게 밀어달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성들은 직접 앞에 나서는 것이 아니고 그냥 표만 주는 것은 저는 여성들이 객체로 전락해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성도 이제는 주체가 돼야 됩니다. 나에게 표를 주세요. 나를 봐주세요. 나를 밀어주세요. 이렇게 그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성이 정치에 참여하겠다. 여성에게 표를 달라라고 하면 좀 뭔가 이상한 거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교육받고 있지를 못한 거죠. 우리가 그동안의 사회와 가정 속에서 사실 여성은 좀 뒤에 숨어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활동하는 것이 더 뭐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만 우리가 교육을 받아온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는 오히려 당당하게 여성을 밀어주십시오. 여성에게 표를 밀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지역사회를 바꿉니다. 우리가 이런 주장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문화적인 어떤 그 토양을 우리가 일구어내는 것이 우리 그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 딸들을 위해서 또 뭐 남성들에게만 우리가 과중한 짐을 지우는 것은 또 적절치 않다. 또 남성도 어려울 때 여성에게 정말 어깨를 기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여성들의 정치 참여가 가장 발전된 양성 평등이고 또 이를 위해서 적극적인 참여 방안을 좀 마련을 해달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여성 참여와 발전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좀 관심 있게 좀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 시간 마무리 좀 해주시죠. 네, 저희 그 여성과 참여에서 내걸고 있는 모토는 이겁니다. 함께하는 여성, 행동하는 여성, 그리고 혁신하는 여성입니다. 이 주제 속에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어떤 계층과도 세대를 넘어서 또 연령을 넘어서 성별을 넘어서 이념을 넘어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향하고요. 함께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행동으로 이걸 변화시켜 나아가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여성의 참여를 편가르기, 남성과 여성으로 우리가 편가르는 거 아니냐, 대결하는 거냐, 이런 구도를 벗어나서 함께 서로 소통하고 함께 의지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자 이런 개념으로
수용을 해주시고 또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그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권에게도 여성들을 개체로 보지 말고 여성들을 정치의 주체로 인식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네, 시사 포커스 열린 광주. 오늘은 사회를 평등하게 하는 여성들의 참여 방안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여성의 삶을 대변하고 변화를 담아내기 위해선 여성의 정치적인 대표성이 조금 더 발전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성 참여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여성과 남성이 함께 힘을 모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